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5년 6월 5일입니다. 오늘 목요일이고요. 예, 오늘 파워시황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또 오늘만 지나면 또 내일부터 휴일이네요. 네, 휴일 앞두고 있고, 게다가 또 시장은 조금 올라서 기분은 괜찮고, 계좌가 시장의 상승세만큼 따라올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네, 여러분들의 계좌가 그렇게 됐기를 정말 간절히 기원을 하지만, 혹시나 요즘도 포모를 느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고, 예, 그래서 휴일이 그렇게 기쁘지 않은 것 같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그래도 예, 그래도 휴일은 휴일입니다. 예, 잘 쉬시고, 예, 그리고 특히 그 전에 또 시장 준비를 좀 해야겠죠. 네, 그래서 그런 관점 쪽에서 어떤 흐름을 보게 되면요, 일단 미국 시장은 오늘 분위기는 약간 혼조세의 느낌은 납니다만, 그래도 에너지는 안 빠졌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우가 제일 약했죠. 다우 지수는 최근에 제일 약합니다. 직전 고점 때 돌파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일 약하고, 게다가 S&P 500은 그래도 힘내서 직전 고점 넘어가려고 하다가 약간 주춤. 0.01% 상승은 뭡니까 이게? 예, 그런 상황인 것 같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 바지끄댕이 잡고 있는 쪽도 만만치 않은 것 같고, 그런 상황들이고, 나스닥은 일단 전고점대 돌파하면서 그나마 양봉 쪽으로 가장 강합니다. 여기 이제 눈에 띄네요. 그래서 나스닥은 그나마 기술주 쪽으로 요즘 반도체 쪽들이 괜찮다 보니까, 예, 그쪽으로 한번 버텨보겠다라는 쪽들이고, 꾸역꾸역 지금 패턴만 본다고 하더라도 저점대 올라가면서 그 삼각 수렴에 대한 흐름들 한번 지난번에 좀 체크를 했었지 않습니까? 삼각 수렴 쪽에서 위쪽으로 계속 또 붙으려고 하는 이런 상황들. 그래서 그거죠. 이렇게 이런 상황들. 그래서 위쪽으로 좀 턴해서 다음 이렇게 가는 거. 그래서 어떻게든 뭐 꾸역꾸역 2만선 이 직전 고점대를 가지 않을까라는 쪽들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 삼각 수렴 밑에 지지권들이 크게 이탈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번에 또 들어간다 그러면 몇 번째 지지권인지 모르겠지만 하락, 그러니까 약간 추가적으로 눌림목을 완성한다 그러면, 근데 지금은 그런 거보다 그냥 일단은 아직은 에너지 끊이지 않았다. 거래는 조금 떨어집니다. 네, 그런 쪽에서 아마 이번 주 고용보고서 관련된 쪽으로 시장의 어떤 또 이벤트와 함께 관심이 높아지지 않을까.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조금 이따가 볼게요. 고용지표 쪽은요.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미국 시장 동향들 한번 잠깐 볼까요? 예, 지금 오늘 나왔던 동향들은 일단 눈여겨볼 수 있는 게 달러가 약세로 갑니다. 달러가 0.4 다시 99 밑으로 98.7로 들어옵니다. 그런 상황들이고, 환율이 한국이 1360원, 15원이나 빠졌어요. 와우. 이렇게 되면 어제 국내에서도 외국인들 오랜만에 1조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이런 것들을 힘입어서 워낙 강세로 간다, 외국인의 매수를 자극하기 딱 좋은 상황들이고, 플러스 알파 새로운 대통령이 블라블라블라블라 이거 나오기 시작하면서 유동성 장세에 대한 기대감들이 빡 들어와 있는 이런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지금 뭐 어차피 미국은 그냥 그렇게 좀 관심이 한국이 제일 많잖아요. 예, 한국은 지금 딱 유동성 장세의 초임 모습들을 갖추고 있다라는 쪽들. 게다가 이게 유동성 장세는 다 아시는 것처럼 실적이 안 받침돼도, 그러니까 실적이 뭐 EPS 상승이 어떻게 들어오죠? 특히 하반기에는 실적에 대해서 기대감이 막 확 높아지지 않습니다. 지금 여전히 기업들 보게 되면 상반기에는 그래도 EPS 상승 쭉 가다가 이렇게 나오는 정도, 이렇게 지금 방향성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도 이거 무시한 채 유동성에 대한 증가, 그리고 또 그에 따라서 나올 수 있는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나오다 보니까 요게 결국에는 유동성이 멀티플을 상승하는, 그래서 지금 PBR 우리 0.9배가 안 된다며. 그런데 유동성이 가세가 되게 되면 이거 좀 더 끌어올려도 주가 자체가 비싸지가 않기 때문에 푸시를 끌어올려도 괜찮아 라는 쪽으로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그냥 신정부의 기대감이라고 하더라도 유동성 장세의 특징은 트로이카 아닙니까? 은행, 증권, 건설 이쪽에 대해서 가장 집중이 돼 있고, 플러스 알파 뭐 지주사, 저평가 종목들 이렇게 들어가는 이유는 요게 기반이 되면서 이렇게 멀티플을 끌어올린다. 여기 기반을 하시면서 보셔야 됩니다. 지금 잘못하게 되면 실적이 뭐가 안 되는데 그 주가가 올라간다, 이거 버블이야. 버블은 여기서 만들어지지 않고요. 예, 버블이라고 만드는 거는 저희가 하고 거의 막 패닉 상태로 와 지금이라도 주식 사야 돼 라고 할 때가 진정한 버블이죠. 지금은 버블이 만들어지는 초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버블은
자본주의, 그러니까 증권 시장에서 버블의 초중반까지는 누리셔야 됩니다. 적어도. 그래야, 말 때, 우와, 이거 포모가 딱 들어올 때 아마 이번에는 포모와 함께 고점을 외국인이 만들지 않을까,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하여튼 그런 쪽으로 보시면서, 미국 시장보다는 지금 관심은 한국 증시에 빡! 하고 몰려있다. 그래서 드디어, 예, 올해 초부터 언급드렸던, 미국 증시 말고 한국 증시에 해야 된다라는 쪽에 대한 관점들이 뭐가 딱딱 퍼즐이 맞춰가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런 것 같고, 어제 보니까 또 예, 또 후배 중에 한 명은 또 이제 신났네요. 자랑질의 끝판왕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나 올해 기절 수익률 100% 넘었다. 막 이거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때가 됐구나. 그래서 한 사람씩 그런 얘기가 들리기 시작한다. 그러면 또 준비를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수익률 공개 안 합니다. 100%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10년물 국채금리 2.3% 오랜만에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4.3대 들어옵니다. 요건 의미가 있어요.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4.6, 4.5에서 멈칫멈칫하던 게 4.4까지 이탈하고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요거 일단은 지표가 뭐가 마음에 안 들다 보니까 실망감, 경제에 대한 부담감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더 이어지는 거죠. 요거 만약에 또 고용지표까지 조금 그렇다 그러면 4%대 초반까지도 열어놔줄 4.0 요 정도 안까지도 열어놓고 분위기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금리는 아마 채권 관련된 쪽에서 트레이딩하거나 매매하시는 분들은 좀 이런 것도 한번 해보실 필요는 있어요. 한 4.5, 4.6 이때 좀 공포 구간 쪽에 들어왔을 때 채권 매수 요즘 쭉 들어가다가 4.6 초반까지 들어온다 그러면 매도 요거만 왔다 갔다 하더라도 이게 얼마입니까? 이게 10% 거의 움직이는 단위를 보게 되면은 채권 그러니까 몇 개월 단위로 이런 10% 이상으로 왔다 갔다 한다. 이거는 참 변동성 커진 거고 요거 흐름만 잘 타게 되면 나쁘지 않아요. 채권도요. 그래서 채권도 그런 쪽으로 나오고 있다. 그런 쪽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유가는 62.7달러대 약간 또 달러 약세로 작은 할 수 있었겠지만 지금 경기가 안 좋. 경기에 대한 위축 우려들 고용지표 ADP 민간 고용들이 제대로 안 나오다 보니까 이걸 반영하면서 움직이는데 오히려 구리는 상관없네요. 그냥 달러 약세를 그대로 직격탄으로 받고 있네요. 그런 쪽에서 지금 상품 가격들이 좀 올라가기 시작하는 모습들 이게 달러가 더 움직이면서 98이 이탈된다 그러면 더 자극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쪽으로 봐야 되겠죠. 그런 쪽도 보셔야 될 것 같고 하지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강세였다. 그러니까 아마 TSMC가 영향을 끼쳤을 겁니다. 그런 쪽에서 분위기 나쁘지 않다라는 쪽들도 최근에 한두 달 사이에 필반이 SOX가 제일 부진했었어요. 그래서 나스닥이 좀 위축되는 현상이 나왔는데 지금은 반대입니다. 필반이 힘내기 시작하면서 탄력들을 딱 받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나스닥이 힘을 내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들이 특이한 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 쪽에서 일단 오늘 발표됐던 지표 쪽에서는 ADP 민간 고용 보고서 요게 핵심이었고 비농업 고용자 수가 6만 건에서 3만 7천 건 예상치의 반밖에 안 된다라고 하다 보니까 걱정이 좀 큰 모습들이죠. 이런 쪽에서 또 임금 상승률은 근데 전월과 동일 임금은 안 올라가요. 근데 고용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즉 고용에 대한 여러 가지 질들은 안 좋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모습들이죠. 게다가 ISM 서비스업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기존에 51.6에서 49.9 요거는 좀 충격이라고 봐야 되겠죠. 미국이 서비스 관련된 쪽들, 그러니까 즉 소비 쪽과 연결되는 모습들인데 이게 50이 안 나온다라고 하다 보면 부담이 크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내용들, 그러니까 지금 저축이 늘어나고 그 임금은 살짝 늘어나는 것 같은데 저축이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소비가 안 됩니다. 즉 미국의 소비자들은 뭘 보고 있느냐? 관세가 미치는 여파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겠다. 이럴 때는 돈 아껴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라고 하는 불안 심리 발동. 이렇게 되면 소비가 제대로 안 되는 모습들이겠죠. 이게 나오고 있다는 것들에 시장이 좀 계속 주목을 하고 있다. 한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또 보다 보니까 베이지북, 어제 연준의 베이지북, 미국의 경제는 어떤 식으로 흘러가느냐. 한쪽으로 봤을 때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아직까지 고용시장은 견조하고 물가는 적당히 상승하고 있다. 한쪽으로 나오는데 관세에 대한 언급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추세적으로 나갈지 아직 잘 모르겠어라고 하는 불확실성들이 커지다 보니까 베이지북에 대해서도 고민이 좀 생긴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관세 협상입니다. 이쪽은 시진핑에 대해서 매우 힘들고 극도로 어려운 상대. 쉬웠겠습니까? 예, 그리고 일단 공격은 트럼프가 행정부가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당선되기 시작하면서 미리 벌써 다 준비를 해놓은 것 같아요. 중국 쪽들은. 그러다 보니까 조금 방어력이 아머 입은 것처럼 딱 높은 방어력을 보여주고 있다. 한쪽에서 쉽게 이어지지 않겠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아마 뭐 전화통화 한다는 사실만 가지고 주가가 시장이 쭉 올랐던 경험들이 있는데 그 추가적으로 어떤 뭐 디벨롭가 되는 현상들이 나오지 않는다. 뭐 좀 개선된 모습들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은 정체다. 이런 상태로 오래 가게 되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안 좋아요. 시장은요. 여기다가 또 이유 쪽에서는 좀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건설적인 만남을 가졌다. 건설주사요? 뭐 이런 거 아니고요. 예. 건설적인 만남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저는 이게 제일 궁금합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 지난주 내용들을 보게 되면 매일 새로운 내용들이 나오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저희가 체크해야 될 거는 먼저 인도와의 관세 협상 결과, 그 다음에 EU, 그 다음에 일본, 그 다음에 뭐 한국은 이제 새로운 정부 들어섰다 보니까 할 수 있어요. 푸시가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어제 보니까 한국도 환율이 또 관세 협상 쪽에 하나의 도마 위에 올랐다는 뉴스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원화가 또 급하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360원 대까지 갔는데 되게 특이한 게 미국의 블룸버그에서는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한국의 통상 이번에 갔던 2+2 쪽에서 나왔던 장관 내용들은 없었다. 환율 쪽은 우리 안 취급했다 그런데 엇갈리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 환율 플레이를 하기 위한 하나의 또 뉴스를 흘리는 쪽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어서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식으로 지금 딱 대기하고 있는데 관세 관련된 쪽에서 지금 시간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런 쪽에서 최종적으로는 중국까지 최종 빌런 중국까지 잡으러 간다. 한 쪽으로 이제 미국은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관세 관련된 쪽에서 원래 인도가 가장 먼저 나온다고 하면서 좀 뭐 기대감을 좀 키웠었는데 아직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이번 주 그러니까 중반 그러니까 거의 후반 들어갈 때까지 인도와의 타결 이게 나오지 누가 뭔가 나와야 돼요. 그래 이제 그거를 반면교사 삼아서 나머지 국가들이 딱딱딱 진행될 걸 보는데 안 나오고 있습니다. 요게 좀 불안한 거예요. 제 느낌으로는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 이제 이번 주 아니면 또 다음 주로 가게 되면 또 6월 초중반 넘어가서 중반으로 넘어가는데 아무 얘기 안 나온다. 조금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죠. 이런 상태로 7월 9일을 맞는다. 예, 이거는 좀 불안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이제 협상의 결과가 좀 나와야 된다. 한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보고 있고 오늘 종목적으로 보게 되면 엔비디아는 그래도 버팁니다. 그런데 TSMC가 2.4% 올라가면서 사상 최고의 실적 전망을 언급.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예, 거기다가 Q 계속 잘 되고 있는데 거기다가 P를 자극합니다. 예, 지금 딱 보다 보니까 나만큼 해주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P는 다 뭘 전가시키냐면 미국에 투자하는 거 이게 플러스 알파가 예상이 없던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투자와 함께 거기 운용 여전히 적자를 보고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적자 폭 커질 것 같고 이런 거 방어해야겠다. 가격을 올립니다. 슬그머니. 그러니까 독점적인 회사가 갖고 있는 또 하나의 능력이죠. 나 손해 안 봐. 미국 뭐 하도 말 많으니까 그래 가서 우정 투자할게. 하지만 지금 돌아가는 거는 앞으로 걱정입니다. 그래 가격 올려 진행시켜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쫙 들어온다는 것도 그들의 또 하나의 권한인 것 같고요. 권한 강점 이런 것 같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브로드컴 괜찮습니다. 브로드컴은 최근에 가장 많이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브로드컴을 가장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시점에서 선호한다. 가장 먼저 올라왔을 겁니다. 이렇게 말할 것 같고 오랜만에 온셈이 올라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분위기 나쁘지 않다라고 말할 것 같고 테슬라는 위축, 전기차 쪽들은 위축. 근데 원래 오늘 같은 날 금리 떨어지면서 약간 좀 기대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당장 자동차 판매 감소 여파 때문에 아무래도 주가는 좀 영향을 받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2차 전지 퀀텀 스케이프 이런 쪽들 상승했고 앨범알 관련된 쪽들도 올라왔고 리튬 종목들도 올라왔습니다. 오늘 국내 2차 전지는 그래도 한번 잠깐 볼까요? 2차 전지 오랜만에 지금 분위기 한번 단기 바닥은 찍은 것 같아요. 예, 그런 쪽에서 저점을 확인했던 것 같고 그래서
돌아서는데 요거 중요하죠. 지금 중기평선 이렇게 나오고 있고 단기평선 이렇게 딱 받쳐줍니다. 이거 제대로 쉽게 안 빠진다 그러면 위로 갑니다. 위로 가는 게 맞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지금 가격을 볼까요? 28만원대 초반대 쉽게 이탈하지 않는다. 단석 하나가 붙죠. 예, 이렇게 되면은 밑으로 이렇게 두 손을 이렇게 딱 받쳐서 주는 거죠. 한 손, 두 손 이렇게 딱요. 그래서 그 두 손까지 관통할 만한 뭐 악재가 있게 되냐. 요거 나오지 않게 되면 거래 줄여됩니다. 이랬더니요. 줄고 늘어나는데 요거 지지해서 턴한다. 그러면 여기까지 갑니다. 어디까지 가냐면 30만원대 예, 부터 30만원 31만원 정도가 일단 목표치를 두고 여기 저가네요. 이 정도까지 두고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한 번 더 레벨업과 제가 말씀드리는 중기 지지 저항권이거든요. 여기까지 한번 들어가나 한쪽에 대한 흐름들로 봐야 되겠죠. 솔직히 그리고 또 저희는 플레이를 LNF로 하고 있는데 LNF 일단은 이렇게 요 정도에서 다 아시죠? 저희 여기 샀다는 얘기 말씀드렸고 여기 올라오면서 일단 줄입니다. 줄인데 여기 저항대가 있는데 살짝 눌리지만 똑같은 분위기로 아직 지지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12 2비였나요? 예, 2비 금액 1조 가까이 되는 거 상환 얘기가 들어오는데 주가는 왜 안 빠지고 올라갈까요? 되게 특이한 거죠. 예. 그렇게 악재가 나왔는데 돈 나갈 것 같은데 왜 주가는 안 빠질까요? 네. 예, 그런 현상으로 봐야 되겠죠. 일단 마찬가지로 6만원대 근처 정도를 1차 목표가로 삼고 한번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싸게 사면 아무 걱정이 없어요. 이렇게 주가 하락할 때마다 할 때 정점에 딱 들어갔다. 아무 걱정이 없는 거죠. 예, 그런 쪽에서 지금도 그냥 여차한다 그러면 이때 그냥 빠진다. 에이 몰라 그냥 대충 나머지 정리해. 그러면 됩니다. 근데 잘 버티고 또 한 번 더 올라간다. 10%또 수익 내고 나오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예 아주 싸게 들어가게 되면 이런 대응을 할 수 있다라는 쪽들도 보시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런 쪽으로 보고 있고요. 예, 그런 관점 쪽에서 또 내용들 한번 잠깐 볼까요? 메타가 또 힘을 냈고요. 그래서 요즘 구글과 메타가 돌아가면서 강하네요. 컨스텔레이션은 약간 내용들이 좀 복잡하다 이런 쪽에서 좀 세론 강하게 나왔던 모습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아마존 나머지 이쪽도 일단 데이터 센터 크게 100억 달러 투자한다 라고 하는데 막상 주가는 크게 올라가지 못합니다. 돈 쓰는데 라는 생각들이 드나요? 그런 쪽에서 약간 좀 주춤한 것 같고요. 나머지 나쁘지 않았고 중국 쪽들도 괜찮았네요. 알리바바 직능닷컴 6월 18일 대규모 온라인 축제 이쪽에 대한 기대감들이 높은 것 같고요. 이것도 하나 광문제에 이어서 광문제 전에 한 번 더 나오는 그 직능닷컴의 행사죠. 예, 그래서 기대감이 높고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때 잘 팔리는 게 또 뭐가 있을까? 그래서 우리도 중국 쇼핑에서 연결될 수 있는 이제 화장품 이런 것들도 K뷰티 이런 것들도 기대감이 좀 높아지는 것 같긴 합니다. 중국 쪽 관련주들 나쁘지 않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팔란티어 신고가 나오더니 바로 차익 매물 나오기 시작하면서 팔란티어 약했고 크라우드 스타리크도 약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나머지는 그런 상황들이고 일라릴리 강했고요. 예, 그리고 또 노보노디스크 이런 쪽으로 지금 금리가 떨어지다 보니까 바이오 쪽들, 제약 쪽들은 오히려 힘을 받는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이런 분위기 쪽에서 국내도 그렇게 큰 분위기 나쁘지 않겠죠. 그래서 아마 어제는 변화가 알테오젠 오랜만에 힘을 냈고 그리고 나머지 알테오젠 빼고 나머지 플랫폼들이 또 주르륵 밀려요. 근데 이게 팔 기회인지 살 기회인지를 잘 봐야 되긴 하겠지만 볼까요? 오랜만에 또 알테오젠 이런 거는 그냥 추세상으로도 잘 보시게 되면 밀려도 어디를 지지합니까? 이렇게 장기 평균에서 지지 않고 딱 버팁니다. 이런 거는 고죠, 고. 저점에서 들어가야 되고, 들어왔다가 저항받습니다. 중기 저항받습니다. 주춤했지만 또 돌파합니다. 아이고, 땡큐. 이러면서 가고, 아마 요 정도 라인들, 그러니까 직전 고점대와 함께 한 39만원대, 40만원대 부분이 일단 저항으로 들어올 것 같습니다. 여기서 큰 변화 없는지를 1차 관건이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목표 삼고 만약에 내가 이런 자리 잘 안 빠지는데 들어왔다. 30만원대, 31만원대 이때 들어왔다. 39만원대 들어온다. 줄여야죠. 여기서 요만 플레이 한다고 하더라도 얼마입니까? 30%예요. 이런 관점 쪽으로 내가 또 타이밍의 묘미, 타이밍의 예술, 아티스트, 이렇게 가야 되겠죠. 단 또 보다 보니까 어제, 지금 또 많이 올랐던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그냥 저희
저희 다 소개시켜드린 에어클래스를 소개시켜드리고 내면은 종목들입니다. 예. 이것도 이제 쭉 들어왔다가 고점에서 흔들리는데 어제 같은 경우 고점에서 박스권의 이탈은 정확하게는 안 했습니다.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쪽에서 돌파해서 들어가는 요 흐름들이 다시 나올지 일단 알테오전에 집중되다 보니까 나머지는 힘 빠지는데 뭐 그래도 예, 괜찮다. 예, 잘 일단 지지했다. 그런 쪽에서 조가상으로 지지 잘했고 그러면 턴하는지 이거 이제 좀 봐야 되겠죠. 이것도 금리가 떨어지다 보니까 힘을 받을 수 있는지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안타까운 사실은 예, 펩트론 참 갖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 이런 식으로 또 하한가가 딱 들어왔다. 솔직히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예. 올라가면서 이럴 때도 언급은 잠깐 드렸지만은 저한테 조롱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댓글로도 펩트론 관련된 쪽에서 조롱 많이 받아봤습니다. 예. 역시 민방꿀 예. 저 그렇게 얘기하더니 비만치료제 쪽에서 별로 관심 없다고 하더니 계속 간에 에헤헤 이런 것들 예 괜찮습니다. 예. 제가 반대로 보고 해서 수익 났으면 좋죠. 하지만 이런 거 당하면 골치 아프시죠. 예. 그러니까 이쪽들이 비만치료제 쪽에서 이제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일라이릴리가 다른 데서 키무르스 예 스페인에서인가 그런데 그쪽과 해서 이제 장기지속형 물질을 릴리가 채굴했다. 아이고 근데 그 규모도 보게 되면은 지금 시총이 벌써 5조까지 들어가 있었는데 그거만큼 그 정도 그 라이센싱하고 금액들이 그 정도까지 아니었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충격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약간 너무 안일하게 좀 움직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말씀드렸던 내용들처럼 이 정도 시총 갈 정도로 계약을 뭐 20억짜리를 해놓고 이제 진행이 되는데 앞으로 그러면 그때가 14개월인가 그랬죠? 그 안에 결과가 나왔어야 되는데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황 쪽에서 뭔가 나올 거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나왔던 부분들 본 계약이 아니었던 거죠 이게 이런 쪽에서 변화가 나왔다. 이게 좀 아쉬운 모습들이죠. 그래서 일단 그렇게 되는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일단 뭐 이 정도쯤에서 뭐 어느 정도쯤은 15원대 근처에서 만약에 들어온다 그러면 턴을 할 수 있겠는데 저는 우리나라의 비만 치료제 쪽은 약간 버블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결과 주세요. 예, 어느 누구든 간에 장기 지속형 주사제, 경구용 이런 것들가 그러니까 주사용이 있을 거고 경구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를 장기 지속형과 같이 붙는 겁니다. 이런 플랫폼들이 다 나름대로 플랫폼이 있다. 뭐죠? 펩트론계 하여튼 뭐 이런 것들 연결돼서 나오는데 뭐든 다 좋다. 그러면 뭘 보여달라라고 하는 게 지금의 현상인 거죠. 라이센싱하고 관련된 쪽에서 뭐 하나만 딱 나와라. 그러면 제가 인정해서 그거 계속 플레이하겠습니다. 그게 아닌 바에 뭔가 될 것 같은데 삐질삐질 올라가는 거 저는 잘 인정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종목 중에서 이거는 그냥 보고만 계세요. 킵스파마 이 회사는 노보노 쪽입니다. 노보노 쪽과 연결돼서 장기지속형 경구용 쪽과 성과를 낸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아직 뭐 한 거 없습니다. 그냥 지금 진행되는 거 그 킵스파마 밑에 있는 자회사입니다. 그런 쪽으로 나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플레이는 할 수 있다고 생각들어요. 그냥 이때 강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좀 턴하기 시작한다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바이오는 확실한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여기서 성과가 나와야겠죠. 적어도 계약하는 게 나와야 그 다음에 셉니다. 그런 쪽으로 봤을 때 그 정도 보시면서 대응을 해보자. 제가 알고 있는 건 그 정도입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좀 그렇습니다. 그냥 뭐 지금 소매 쪽에서도 뭐 달러트리 같은 경우는 어제도 잠깐 언급드렸죠. 이제 밑으로 타겟이 중산층까지도 이쪽으로 내려오는데 이 회사 입장 쪽으로는 자꾸 일단 가격 인상 요인이 나오는데 가격을 인상을 못 시킨다. 기업 내부적으로는 어려운 거죠. 이렇게 나온 것 같고 그렇게 돼 보이는데 일단 뭐 타겟 월마트 있는 쪽도 아직은 좀 불안합니다. 이런 쪽이고 되게 특이한 게 있습니다. 요즘에 그 타코란 얘기 아시죠? 트럼프 always chickens out. 그러니까 트럼프는 치킨하고 그러니까 빡빡빡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무슨 얘기냐면은 쫄았네 뭐 우리나라식으로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트럼프는 항상 쫄아서 나간다. 이렇게 나간 얘기죠. 근데 그게 얘기가 요즘에 많이 유행이 됐다고. 타코는 원래 타코 단어의 유행이 멕시칸 그릴 여기서 나온 거 아니야? 우리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올라가요. 말이 되는 현상. 참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주가가 움직이는 이런 현상들이 나온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국채금리 하향하다 보니까 건설업 쪽이 올라가죠. 내구재 쪽 관련된 쪽
주택축들이 올라간다. 그렇게 일단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우리 쪽에서 연결이 되는 거죠.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우리도 건설주, 건설주에 대한 흐름들 나쁘지 않습니다. 건설주 양호한 모습들이고, 건설주 한번 잠깐 털어볼까요? 또 미국 시장을 보지만 저희는 한국 시장을 얘기한다는 거. 현대건설, 대우건설, GS건설 됐습니다. 됐고, 종목 중에서 IS동서 이런 것들 한번 언급은 잠깐 드렸었을 거예요. 중견건설사지만 이거 망하지 않는다. 워낙 저평가돼 있다. 그런 쪽에서 그렇게 되면 이게 과연 어떻게 됐을까? 지금 볼까요? PBR 이렇게 올라서 0.4배, 배당은 4.7% 줄 정도면 큰 이상 없는 거죠. 그런 쪽에서 배당이 나온다. 주가가 어떻게 되나요? 이럴 때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타이밍의 예술. 아티스트들은 가다가 잘 지지받고, 요 정도쯤에서, 지지 잘 받네. 그래서 딱 터난다? 아이고, 확인이 됐네. 들어가시죠? 가게 되면은, 2만원대 안 되는 가격대에서 23,000원까지 쭉 올라오네요. 이런 타이밍 예술. 단기 저항권 들어왔습니다. 이러면은, 싸게 샀던 거 줄여야죠. 줄여놓고, 부담 없이만 앞으로 가보자. 이쪽도 한국은 이제 유동성 증가하고, 금리 떨어지고, 수혜 쪽에서 보니까 어제도 나왔던 얘기, 마포, 용산까지도 신고가 영역에 들어간다. 그쪽은 당연히 서울에서 강남권 외에 마용성이라고 하는 쪽들 플러스 알파가 들어가는, 제가 보기에는 성수가 가장, 그런 쪽인데, 이런 쪽으로 나오는 쪽에서 변화가 들어왔다. 이것도 바닥 찍으면서 이제 업황 변화가 들어오는 걸로 봐야죠. 지금 월봉입니다. 여기까지 가는 게 정상인가요? 기업 가치 대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적어도 한 이 정도까지는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바라보면서 플레이 할 수 있는 모습들, 건설주도 움직이게 되면 단단한 종목들이 많이 빠진 거, 이런 것도 대응할 수가 좀 있거든요. 이렇게 보시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일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다 보니까 지금 한국 증시는 또 야간 선물이 0.78%, 0.8% 또 올라간다. 지금 그러면 거의 2,800선 근접으로 오늘 또 장중에 나올 수가 있는데, 이런 게 일단 변화로 보면서 어제 같은 경우도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죠. 코스피가 가는 건 좋은데 어제같이 약간 좀 강하게 2750선 이상 요 정도까지 들어오게 되면 약간 좀 음봉적으로 나올 가능성으로 저는 말씀을 생각하고 약간 주춤했다. 그러면 이제 이 이평선이 이렇게 딱 안쪽으로 들어오죠. 그럼 맞고 오늘 같은 날 딱 튀어가는 이런 쪽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건 네 생각이고 넌 맨날 틀리면서 왜 예측을 하니? 죄송합니다. 그냥 그림은 그리면서 가야겠죠. 그런 쪽에서 오늘도 그냥 무시하고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들, 이게 외국인이 주식을 사기 시작하면서 또 그런 강한 변화가 나왔다. 인정해야겠죠. 그런데 이런 상태 쪽에서 단기 이격은 점점점 벌어져 가고 있다 보니까 지금 만약에 오늘 같은 날도 시도했다가 좀 눌려주는, 지금은 이제 이렇게 이 단기 평선 안에 눌렸다가 튀어가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모습들이 이제 또 며칠 전에도 나왔고, 그러면 지금은 막 튀어가는 것보다 살짝 좀 눌려주는 게 더 좋긴 하거든요. 그거는 뭐 시장 마음이죠. 그래서 그런 쪽에서 오늘도 그러니까 시장의 외국인 이 변화 또 중요하게 받을 것 같고, 일조 매수가 딱 들어왔는데 하루 보여주고 끝이다 이러면 할 말이 없죠. 근데 지금 최근에 나오는 환율 동향상, 환율 달러 약세로 가고 금리가 떨어집니다. 그런 쪽으로 갔을 때 신흥국 입장으로 본다.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거기다가 신흥국은 돈 푼다음에 외국인들은 딱 뒤늦게라도 좋아할 수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다른 거 없습니다. 외국인들 매수가 얼만큼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봐야 될 것 같고, 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걔는 왜 이렇게 또 인버스를 사시는 겁니까? 이런 상황 쪽에서 인버스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게 인버스가 아닙니다. 추세 추정을 마셔야, 추세 추정에 대해서 하고 그 다음에 고점 신호가 나왔을 때 인버스를 들어가야 되는데, 무조건 주가가 올라간다고 인버스만 막 지금 요즘 최대 규모로 개인들이 사고 있어요. 제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추세 역행에 대해서 매매하시면 절대 제가 수없이 깡통 찼던 내용들이 그건데, 먼저 이 정도 많이 올라왔어 라고 대응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래요. 결국에는 꺾여서 내려간다 그래서 또 민방꿀 하실지 모르겠죠. 민방꿀 외치기 전에 계좌가 다 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발 그렇게 추세는 역행하는 거 아니다. 이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또 일단 뭐 추가 상승은 나오는데 종가가 강하게 또 2,800선을 붙어 가느냐, 그건 외국인들 수급에 따라 달렸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에서 보게 되면 요즘 보게 되면은 또 이제 강한 섹터들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따가 없습니다. 전부
제가 이제 또 앞으로 한 2, 3일 내에 또 지금 상법 개정 바로 시도하겠다. 더 강력한 게 온다. 라는 쪽으로 내용들이 더 센 것 같고, 상법 개정에 또 더 무서운 거는 시행 후 즉시 공표. 예. 바로, 그러니까 시행 효력들이 바로 나온다. 뭐, 1년 뒤에 시행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바로 된다고 하고 있고, 거기다가 집단 투표제인가 이것까지 들어가 있다. 라는 쪽들. 전자 투표는 시행이 좀 걸리다 보니까 요거만 1년 이후에 나머지들은 다 시행 바로 하겠다는 쪽들인데, 이제 가파르게 고삐를 주겠다라는 쪽들이죠. 그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다 아는 것들처럼 은행이 조금 이탈할 줄 알았더니 은행은 민방꿀 뜯어갔습니다. 은행도 그냥 쭉 달려버리고, 저희는 뭐 그냥 증권, 건설, 그리고 또 지주사 이런 쪽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또 챙겨야 될 거는 저 PBR입니다. 이거에서들 여기 제가 신고가 중에 특징주를 계속 말씀드리면서 신고가 나오는 쪽에서 이거 가치 투자가들이 지금 좋아할 만한 종목들이 탄생하고 있습니다.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삼형무역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조광피역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딱 저 PBR 쪽의 대표주자, 그리고 기업들이, 그러니까 대주주가 전혀 주가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막 저기까지 낮아빠진 주가들, 이게 지금 다 슬슬 돌아오기 시작한다는 것들이 기반이 저 PBR입니다. 그런 쪽과 함께 제가 에어클래스에서는 이런 종목들을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거 돌아가야 되고 이럴 때 딱 좋기 시작한다. 태광산업이거든요. 주가가 이렇게 무겁다고 하더라도 이런 거 한번 사볼 필요 있다. 어디 말씀드렸을까요? 딱 이렇게 잘 지지하고 돌아가는 요런 때, 요런 때는 해보셔도 됩니다. 80만원대 중반이, 그러니까 이게 80만원 중반이니까 몇 주 사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잘 보시게 되면 85,000원짜리가 지금 10만원 간 거예요. 그러면 몇 배, 이렇게 가는 것들, 이것도 이렇게 좀 나올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태광산업 하게 되면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것도 거의 가치 투자자들이 무덤, 무덤이 어디까지 왔냐면, 이제 이렇게 가다 이런 때까지 왔다가 이제 벗어나기 시작해요. 그것도 잘 보시게 되면, 이렇게 올라도 PBR 0.24. 그렇다고 뭐 실적이 안 나온 것도 아니다. 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이거 대명사들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 모습들이죠. 그런 것들도 잘 눈여겨보시면서, 지금은 저 PBR 종목들도 잘 챙겨볼 때다. 이렇게 정리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시장이 뜨겁다 보니까 분위기들이 이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고, 시장을 잘 타게 되면 내 계좌 빠르게 그동안에 좀 위축됐던 거 올라올 수도 있고, 또 제 후배처럼 100% 돌파했어. 형 내일 뭐해? 좀 뭐 한잔 할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럴 때 아니면 또 언제예요? 그러니까 기분 좋게 하는 거 뭐 좋긴 합니다만, 저는 이제 시그널들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 그 이제 시장에서 그래서 이제 약간 좀 차오르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달이 차오르면 다시 달은 또 다시 꺾입니다. 이런 쪽으로 봤을 때 달이 꺾인다. 차오르면 다시 반달로 향해 갈 거고, 이런 게 자연의 이치겠죠. 그래서 시그널들은 계속 확인하겠다. 단 지금 시장 나쁘지 않다. 특히 한국 시장이 강하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주도 섹터들, 종목들 플레이는 충분히 해보시되, 또 연휴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연휴가 있을 때는 다 아시죠? 이거는 또 현금 좀 약간 연휴 사이에 뭐가 나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분위기 나쁘지 않다고 하시면, 그러면 그래 현금이 이 정도면 됐어. 혹시나 대응할 거, 완전히 풀 베팅, 무슨 현금은 현금이야 이런 강세장에 가자지 하다가 이렇게 낮아빠진 사람들 많이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또 현금은 일정 부분 또 가지고 가면서 변동성을 혹시나 이루어질 걸 대비해서 한번 가보자. 이것들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일단 보시고, 변동성도 위로 막 붙는 것도 변동성이에요. 밑으로만 빠지는 게 변동성이 커지는 거 아닙니다. 위아래로 흐르는 것도 변동성입니다. 뭐든지 차곡차곡 움직이는 게 아닌 거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어떻게 보면 즐거운 변동성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런 것들 또 강하게 가게 되면 또 갭으로 만약에 툭 흔들린다. 대처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고수들은 현금 감고 다닙니다.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도 연휴 전날 화이팅을 외치면서, 또 좋아요는 필수, 구독은 사랑, 파워시황은 아마 내일 그러니까 주말 때 한번 찍을게요. 내일은 제가 일정이 있어서 아마 못 찍을 것 같고, 주말 때 파워 수급해서 아마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또 훅 찍을 수도 있겠지만 파워 수급해서 뵙도록 하고요.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연휴 잘 쉬시고 오늘도 화이팅! 감사합니다.